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 11월 20일에 예상되는 북조선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의 김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개혁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조선개혁방송 시사련평을 오늘 이 시간에는 탈북봉쇄에 광분하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김정은은 반당 반영문 분자들과 불온 분자들을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해 국가안전보위성에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하였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위성은 동사무소들의 인민반장을 불러놓고 새로 도입하게 될 경료금 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과 함께 반영문 분자와 불온 분자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공공장소의 낙서, 혁명사정물과 선조물 파괴 및 훼손, 국가 주요 시설 방화들을 반영한 행위로 불법 월경 시도, 불법 휴대폰 소지, 불법 영상물 보유, 유언부의 유포를 불온 분자들의 책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반영문 분자들과 불온 분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인민이 국가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선 혁명전사들입니다. 이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료금은 북조선 돈으로 최소 6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이고 불법 휴대전화 소유자를 신고하면 북한 돈 60만원 정도로 규정하였습니다. 현금이 없어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반동문자로 불온문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경료금 줄 돈은 있는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당과 행정조직들과 인민반들에서는 지시집행을 위한 강연을 하였는데 탈북은 당과 수령을 배반하는 반역행위며 구제는 3대까지 물을 것이라는 협박성으로 일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탈북봉쇄 지시관철을 위하여 최근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홍수로 유실된 대못을 박은 판자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인민보안성 순찰대와 기동타격대, 담당 보안원들 동원해 국경연선이 야간 수출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동맹사나 불량 청소년 단속그룹바와 노령조기대 상설규찰대를 백두산 관광철도공사와 두만강 쿠물피해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국경연선에 파견해 인간 울타리와 같은 살벌한 감시망을 조성했습니다. 수해복구에 동원된 사람들을 지원해도 모자랄 형편에 그들 속에서 탈북 감시와 족발을 하려는 것이 인민을 사랑한다는 김정은이 진짜 본심입니다. 북조선의 김정은은 이것도 모자라 탈북봉쇄를 위해 국경연선에 조계선 감시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 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정은은 큰 물 피해로 파괴된 두만강 지구 국경경비대 감시 초소들을 모두 복구하면서 은폐된 초소와 초소 사이를 지하 빗섬유 케이블로 연결하고 중국산 조계선 카메라를 수입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경연선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외부에 노출돼 있어 중국과 북조선의 밀수군들이 대부분 파괴해버렸는데 북조선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는 은폐된 초소들에 숨겨져 있어 밀수군들이 접근하여 파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살림지들이 복구되지 못해 수재민들이 임시 숙소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국경경비 초소들을 우선 복구한 것은 탈북봉쇄에 미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또한 중국산 휴대용 감청기를 수입하여 일선 보안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국경연선에서 시작된 불법 휴대전화 방해 전파의 위력이 역대 최강의 수준이고 국경지역의 일선 보안원들에게
중국산 휴대용 감치기를 보급하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경에서 보위원들에게만 준 휴대용 전파 감시 장비들이 부피가 크고 성능도 별로였는데 이번 인민보안성 순찰대와 지역 담당 보안들에게 보급된 불법 휴대전화 감지기는 휴대전화 크기로 감추기도 쉽고 성능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국경규민대 감시처소에 유선전화만 있어 순찰대원들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는데 대공전화기가 보급돼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돌보지 않아 허물어지고 쓸모없이 된 인민반 경비처소들을 10월 초부터 모두 원상대로 보수하고 있고 국경감시 설비들이 현대화되고 중과되어 북조선 인민들의 자유를 위한 탈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의 김정은의 이런 대책은 지난해 탈북 방지를 위해 물리장벽, 감시장벽, 전파장벽이라는 3대 장벽을 높이 쌓고 탈북을 원천 봉쇄하라는 지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은 물리장벽 조성을 위해 러시아에서 높이 1.6m의 철조망을 수입하였고 10cm 간격으로 4개의 전기선을 들여 높이 2m의 전기철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경연선을 따라 전 구간에 너비 4m, 깊이 3m의 함정도 파고 모래로 흔적선을 만들고 칼날과 쇠못을 박은 차단물 판자도 설치하여 탈북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였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중국이나 한국과의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독일에서 현대적인 전파 방해 장치를 수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탈북 봉쇄를 위해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금액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경 일대 수해 피해 복구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탈북 봉쇄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김정은의 행동은 스스로 국가 지도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탈북을 막으려는 이런 행동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발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시도 아니고 독일은 조기 침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겠다는 자국민들을 막기 위해 전기철조망과 함정을 파고 대못을 박은 차단물까지 설치하는 생각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이는 철창 없는 감옥과 같은 북조선을 전기철조망과 함정으로 둘러싸고도 모자라 현대적인 감시 장비들이 갖춰진 진짜 감옥으로 만들려는 김정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탈북자 가족은 3대를 멸족시키라는 살인명령을 내려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김정은이 이제는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은 인권 침해 현상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수십 년을 그들의 요구대로 당과 순행에 충성을 하였어도 돌아온 것은 가난과 굶주림뿐이고 가혹한 정치적 탄압이었기에 탈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결단입니다. 북조선이 언론 매체를 통하여 선전하는 것처럼 세상에 불어없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지 김정은에 묻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심지어 고모까지도 서슴없이 처형하는 김정은의 살인 통치하에서 그 누구라도 공포감을 느낄 것이고 그에 따른 고위간부들의 탈북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건적인 세습과 1인독대 통치로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든 것도 부족하여 가혹한 정치적 탄압으로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생지역으로 만든 김정은은 탈북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탈북 봉쇄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은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 찬 자기의 행적이 탈북자들에 의하여 전 세계에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막대한 국력을 소비하면서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민적인 짓거리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격도 없는 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이 탈북을 없애고 북조선을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의 모든 성원들은 인민들을 탄압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김정은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길이 자신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북한 기획방송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